소액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은 16평형 또는 17평형 아파트가 추가 분담금을 내면 30평대로 바뀔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었네. 지정만 되면. 그리고 16평 사는 사람 아파트 동의율이 높을까요? 30평대 아파트 동의율이 높을까요? 최근에 이 부동산 시장 난리도 아니에요. 뭐 여기저기 폭탄 터지고 뭐 신고가부터 시작을 해서 네. 폭탄이 터지나요? 네, 뭐 거의 뭐 전쟁 수준의 전쟁. 그렇죠. 곳곳에서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 시장에서는 최근에 이제 월요일부터 네. 신도시 선도지구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어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막 이제 선도지구 눈치 보기 하면서 이제 신청을 아직 많이 안 하고 있는데 아마 막바지에 눈치 보기 하면서 신청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신청해서 이제 선도지구로 선정되기 위해서 막 갖가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고 굉장히 치열하다는 게 현장에서 들려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에 영향을 주는 게 금융채인데 네. 금융채도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전세자금 대출이나 변동금리 영향을 주게 되는 코픽스 금리도 내렸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뭐 금리는 내렸는데 사실 문제는 뭐냐면 대출이 안 나와. 시장에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가 전체 딱 막혀 있는 상황이 돼 있다 보니까 사실 요새 집 사기가 좀 어려워진 상황이 됐고 상대적으로 이 수요가 전세 쪽으로 요새 많이 들어가고 또 월세 쪽으로 많이 좀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현재 상황입니다. 아, 매매 수요가? 네, 매매 수요들도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도 보통 지금 전세값이 오르면 매매로 전환이 되잖아요. 근데 그 수요들이 좀 앞에 매매 전환이 되는 게 좀 막히다 보니까 최근에 그래서 전세가 또 다시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쟁이라고 한 거예요. 그 집을 대출이 안 나와서 집을 못 사요.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한 8년 전에는 5억이었잖아요. 그렇죠. 5억이면 어떻게 내가 샀어. 맞아. 대출 안 끼고. 뭐 엄마 찬스를 쓰든. 아니면 근데 대출 조금 끼고 지금은 서울 평균 아파트가 13억이에요. 이젠 대출 없으면 못 사. 맞아요. 근데 대출을 안 해줘. 환장하는 거죠. 진짜. 그렇다고 해서 전세가가 8억이어서 전세도 못 들어가. 그러니까 그래서 집을 못 사니까 전세라도 구하려고 하는데 전세 물량도 시장에 나온 게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막 이쪽에서 터지고 저쪽에서 치고받고 아주 난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서울의 공급 부족이다. 그렇죠. 라는 그 내용으로 결과로 다 추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가진 방법이 다 나오는 거지. 뭐 신도시부터. 그렇죠. 그다음에 좀 전에 일기 신도시. 네.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뭐 신통이라든지 모어타운이라든지 별 이제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막 터지면서 이제 한쪽에서는 대출을 안 해주면 집 못 사게 하고 한쪽에서는 개발한다고 지금 난리치고 그러면 신고가를 찍는 건 대출과 상관없는 또 강남 지역이 또 신고가를 찍는 거고 이제 조금 이제 강북 쪽이라든지 서울의 외곽 쪽이 좀 살아날 만하다 싶었는데 이 대출이 발목이 잡으면서 양극화는 지금 더 심해졌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정부는 또 새로운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최근에 부동산시장에서 가장 핫 이슈. 그러니까 이게 약간 막장 드라마. 막장까지. 네. 그러니까 하나의 드라마를 찍고 있는. 맞아요. 네. 분당. 드라마 제목은 분당댁입니다. 분당댁. 네. 분당의 요즘 부동산 이 아파트 시장이 엄청 시끌시끌하답니다. 이게 이제 서로 간에 막 경쟁, 동의율에 대한 경쟁이 심하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런 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선도지구에 지정이 되려면 그 선도지구가 뭐죠? 그걸 다 설명해 주죠.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는 게 작년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통과가 됐어요. 참 드문 일이죠. 여야가 합의돼서 통과되는 게 요즘에. 일기 신도시가 노후가 엄청나게 진행이 되는데 기존에 있는 일기 신도시들의 평균적인 용적률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5층 이하의 저층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재건축이 됐잖아요. 근데 그 저층 아파트가 다 재건축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중고층 아파트만 남았는데 12층, 15층. 그렇죠. 중고층 아파트만 나오고 20층도 넘는 것도 있고. 근데 그런 아파트들이 기존에 있는 재건축에 대한 정비 계획을 갖고 재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남아있는 용적률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이 안 나오니까 추가 부담이 너무 높은 그렇죠. 사업성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뭐 진행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파트는 계속 낡아지니까 그래서 일기 신도시의 자체적인 어떤 노후도 또는 정비의 필요성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서울의 아파트의 수요들을 좀 분산해 주는 게 서울 주변의 신도시들의 역할이었는데 3기 신도시가 공급되는 게 너무 늦어지니까 그래서 1기 신도시의 정비를 좀 빨리 진행하자 하라고 하면서
기존의 높은 용적률에서 추가적으로 기준 용적률을 높여주게 되면서 사업성을 제고해서 재건축을 좀 빨리 하겠다라는 게 이제 1기 신도시 특별법이고 제일 먼저 추진할 수 있는 지역들을 선정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도지구가 중요한 거는 예를 들면 분당에 수많은 단지들이 있는데 선도지구에 선정이 되지 않으면 얘네들이 그 순서에 밀려서 언제 재건축이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해당 단지분들은 되게 마음이 초조해고 이번 선도지구에 우리 단지가 선정이 돼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한 거예요. 엘리베이터의 명단도 공개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저기 동의 안 한. 안 하신 분들 그러니까 동의를 독려하려고. 근데 이게 이제 좀 과도하게 프레셔를 가하려고 하다 보니까 명단까지 공개하는 건 너무하다라고 해서 좀 진정하셔라고 해서 지자체에서 또 공문도 보내고. 분당 같은 경우 지금 난리잖아요. 예. 그럼 용적률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평균 용적률이 분당 같은 경우는 184%예요. 근데 이거를 326%로 올려주겠다. 그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네. 굉장히 이제 엄청난 전쟁이 지금. 근데 벌어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동의율이 95%가 넘으면 만점을 받거든요. 아 예. 95%. 동의율 95%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 재개발 재건축에서 동의율 나는 95%? 어딨어? 성적 95점 받은 적도 없는데. 아, 그래요? 예. 근데 예. 이제 90%를 넘는 단지들이 되게 많은 거야, 이제는. 그러니까 이 동의율 하나만으로 분별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공공기여 비율이 높은 단지가 선정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단지별로 공공기여 비율을 높이려고 하는 것까지 움직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쟁 중이다라는 게 왜 제가 이런 표현을 썼는지 아시겠죠? 진짜로 전쟁이 총칼을 들진 않았지만 진짜 사람들의 감정이 이제 전쟁으로 치달을 정도 일기 신도시 지금 돌고 있다라는 거죠. 이번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내세웠던 정책이잖아요. 네. 그죠? 이 대통령 취임 당시에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일기 신도시 가서 무조건 하시라고. 특히 작년에 집값 일기 신도시 가격이 굉장히 하락해서 거래가 안 될 때. 맞아요. 그때 여러분들한테 일기 신도시가 무조건 하라고 많이 권해드렸어요. 그죠? 우리 이 방송의 라이브 때, 우리가 다 같이 일기 신도시를 굉장히 권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전쟁통이 난 거고, 자, 이 전쟁통에서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모르겠죠. 이제 일기 신도시가 저희가 이제 예상을 해보면, 일기시로 선정이 된 지역과 떨어진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선정이 된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오르겠죠. 그렇죠. 선정이 안 된 지역은 안 오르겠죠. 아니죠.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얘기라고. 자, 선정이 안 된 지역은 어떻게 될까? 앞으로 이제 걔가 거래될 운명. 왜냐면 선정된 지역은 이제 비싸서 못 살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선정 안 된 지역은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어떤 길을 걸어갈까? 이거를 예측을 해보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재밌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선거라는 게 있어요. 지금 민선이잖아요. 그죠? 이제 분당 구청장이죠. 분당구니까. 네. 그죠? 분당구 생각을 해요. 분당구청장을 뽑으면 이 사람이 이제 바뀌었을 때 이 지역을 선도지구로 지정해서 많이 뛰었어. 용역을 높게 받아. 우리는 안 됐어. 근데 이 선도지구 된 지역의 표만 가지고 당선될 수 있나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럼요. 그럼 안 된 지역에다 어떤 걸 해야 될까? 아이 또 우리도 빨리 진행할 수 똑같이 있도록. 줄게? 그렇죠. 해줄게. 근데 이 해줘야지. 선정된 지역에서 엄청난 수익이 나왔어요. 그럼 안 된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될까? 지금 반포의 아파트들 중에서 재건축이 늦게 된다고 해서 안 좋은 아파트가 있나요? 없죠. 더 비싸지던데. 어? 엄청 이 새로 나오는 게 하나의 블럭에서 좋은 지역, 목동이죠. 네. 재건축이 어떤 게 먼저 됐어. 이렇게 나쁘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민들이 싸게 던지기도 하고 왜 안 되니까 오래 걸리니까. 근데 결국 몇 년 안에 4, 5년은 다 쫓아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아파트는 더 높게 더 잘 짓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더 그 비싸죠. 중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로 바뀐다는 거. 그러니까 먼저 한 데는 스카이 라운지, 스카이 브릿지가 없었는데 최근에 짓는 거는 스카이 라운지, 스카이 브릿지가 있고 수영장도 있고 커뮤니티 시설은 뭐 경쟁 할 수 없을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자, 1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이미 진행이 되는 지역들은 굉장히 과열돼 있고 지금부터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나 포기해야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도지구로 그렇죠. 진행이 되는 지역과 진행이 있고 진행이 안 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진행이 안 되는 지역들 중에서도 위치가 좋은 것들 있잖아요. 예. 위치가 좋은 것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더 비싼 아파트로 돼요. 왜? 선도지구보다 더 높은 용적률을 받았지 더 낮게 낮추지 못하거든요. 절대로. 우리나라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늦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실소유자 분들이 왔다면 어차피 내가 거기서 10년 살 거잖아요. 네. 그러면 늦게 되고 나중에 오르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당이란 지역이 지금 강남 대체 지역으로
판교 대체 지역으로 지금 급부상을 하고 있고 이 재건축들이 일부가 되고 나면은 분당은 결국은 최고가 아파트 판교 같은 지역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고 판교 아파트하고 가격을 잘 비교하셔가지고 투자성을 따져서 들어가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본다면 지금같이 시끄러운 시기가 분당 지역을 들어가는 아마 최적의 시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리고 분당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네. 또 있잖아요. 분당은 좀 비싸서 난 못하겠다 네. 하시는 분들은 일산이나 뭐 평촌이나 또는 뭐 삼본이나 다른 지역도 한번 볼만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눈여겨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1기 신도시 정비 기본 계획이 5군데가 다 발표가 됐는데 지역별로 녹지와 아파트, 인프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계획적으로 이렇게 다 표시가 돼 있어 그림으로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일단은 현재 분당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 184, 일산은 169, 평촌 204, 삼본도 207. 여긴 중동은 안 나와 있는데 중동은 220%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326에서 최대 350%까지 기준 용적률을 높여주겠다. 자, 용적률이 높아지게 되면은 공공기여라는 걸 하게 돼요. 보통 용적률이 많이 높아지면은 많이 높아지는 만큼 공공기여 비율도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게 보통이에요. 그런데 이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서는 용적률을 100%대에서 300%대까지 올려주면서 지역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기부 체납을 10%만 받는다라고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추가 부담금을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성까지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산이 최대 300%까지, 그다음에 분당 326, 그다음에 평촌과 삼본이 330, 중동이 350.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현재 용적률이 높은 지역이 중동이 가장 높아요. 그리고 그 다음이 삼본 평촌이고 이렇게 갈수록 현재 용적률이 가장 낮기 때문에 늘어나는 이제 증가되는 용적률도 차이가 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어떻게 차이 나나를 제가 표로 좀 분석을 해왔는데요. 위에 있는 게 현재 용적률이고요. 그 아래쪽에가 이번에 이제 늘어나게 되는 용적률인데 그 차이가 얼마나 나나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증가 용적률이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거든요. 자, 현재 용적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늘어나는 용적률이 가장 높은 350%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증가되는 거는 124로 가장 낮습니다. 현재 용적률이 가장 낮은 일산 같은 경우는 늘어나는 용적률이 가장 적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평촌이나 삼본이나 중동보다는 늘어나는 용적률이 큰 편이죠. 그런데 가장 높은 데도 속하지 않고 가장 낮은 데도 속하지 않는 분당이라는 데에는 현재 용적률이 184에서 326, 그러니까 350과 300 사이 정도 중간 정도로 늘어나는데 증가되는 용적률은 142%로 가장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가장 좋은 거죠. 근데 자, 용적률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데 1구간에 기준 용적률까지 늘어나는데 기부채나 공공기여를 하는 게 분당은 10%인데 평촌은 15%를 내야 돼요. 그리고 일산과 중동은 아마 10에서 15% 범위 내에서 선택을 하게 될 건데요. 어쨌든 용적률은 가장 많이 늘어나면서 기부채나 공공기여는 가장 적게 하는 데가 분당이다. 두 번째로 최고로 늘어나는 용적률은 5군데 중에서 가장 작지만 늘어나는 증가 용적률은 두 번째로 높은 곳이 일산이다라고 정도만 평가를 해서 우리가 비슷한 금액으로 평촌이나 삼본이나 중동이나 일산을 투자할 수 있다면 투자성 면이나 사업성 면에서는 일산이 다른 데보다 조금 높다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우리 공군님 말씀대로 요 이제 표를 보게 되면은 일단은 늘어나는 증가 용적률에 대해서 분명히 그 혜택도 있지만 네. 이게 아파트 가격도 되게 중요한 변수일 것 같거든요. 아, 그렇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분당은 30평대 기준 했을 때 15억이다. 근데 일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C아파트는 10억? 네. 10억이라고 한다면은 아파트 하나 짓는 공사비가 5억이라고 한다면은 일산 같은 경우는 아파트 한 채 지었을 때 5억이 남는 거고 분당은 한 채 지었을 때 10억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돈이 남는 거지. 그러면 일산하고 평촌을 비교하더라도 평촌이 좀 일산보다 더 비싸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평촌이 15억이다. 라고 잡았을 때 공사비가 5억이면은 늘어나는 용적률은 적지만 남는 게 10억으로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금 늘어나는 용적률을 기준을 잡았을 때 늘어나는 용적률도 중요하지만 아파트 가격이 제일 중요한 변수라는 거죠. 왜냐면 용적률이 뭐 130%, 120%지만 그렇죠. 수익은 일산보다 평촌이 2배가 많을 수가 있는 거예요. 수익은. 그리고 분양도 훨씬 더 잘 되고. 왜냐면 아파트를 시행할 때, 재건축할 때 건설자들이 제일 리스크로 잡는 게 분양성이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집값이 비싸면 비쌀수록 분양이 더 잘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리스크 관리에서도 굉장히 앞으로 선도지구나 재건축이 많아지면 분양이 점점 덜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비싼 지역은 또 항상 더 잘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이 순서를 본다면 일단은 1번으로는 분당, 분당이죠. 2번으로는 이제 평촌. 그다음에 이제 일산 3번 중동은 여러분들이 좀 선택을 제가 어디 좋다 나쁘다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이 좀 보고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일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관심 있는 곳이 분당이잖아요. 분당에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단지들 중에서 선도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되는 곳들이 이제 이렇게 5군데, 6군데 정도 됩니다. 서현역, 그다음에 순회역, 정자역, 그다음에 미금역 이렇게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 정자역 앞쪽의 역세권 같은 경우는 한솔주공 5단지, 6단지나 이런 데는 이제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으니까 아마 빠진 거고 요 뒤에 이제 3번에 해당되는 것이 한솔주공 1, 2, 3, 3단지인데 여기서 되게 멀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은 일산 같은 경우도 역세권보다는 여기서 좀 먼데 에 해당되는 지역들의 동의율이 상당히 높고 또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역세권 같은 경우는 입지 여건이 좋다 보니까 지금 아니어도 또는 다른 방법으로 개발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먼 지역은 대안이 없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이 이거니까 이거를 이번에 선정 받아야겠다라는 투철한 어떤 그런 이제 생각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곳이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분당 지역들 중에서 가격대를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분당 지역 중에서 이제 일단 서현역 앞에 있는 한양 아파트나 이런 단지들이 가격이 좀 어떤가를 보게 되면은 30평대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최근에 최고가를 찍었어요. 최근에 9월 4일 날 계약된 걸 보면은 16억 8,500으로 요게 아직까지 반영은 안 됐지만 16억 8,500이 또 최고가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분당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사람들의 기대치가 있다 보니까 이 가격도 많이 빠지지 않지만 오를 때도 꾸준하게 오르는데 요건 3년간의 그래프인데 최근에 전체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2012년 기준으로 5억대였던 게 지금 18억대까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승률로 따지게 되면은 300%, 400% 가까이 되는 정도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라는 걸 감안하셔야 되고, 이 서현 시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이 되면은 동판교에 있는 아파트와 비견될 수 있는 정도의 가격이 예상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아마 맞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보게 되면은 여기서 먼 비역세권에 있는 정자역에 3단지 같은 경우가 한솔마을 5단 3단지 같은 경우가 보게 되면은 30평대 기준으로 13억대까지 하다가 아까 그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의 하락폭보다는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회복도 천천히 되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전체 구조로 보게 되면은 역세권이나 비역세권이나 분당 지역의 상승률은 상당히 높다. 최저가가 4억대였는데 지금 13억대 하니까 4, 3, 12, 3배, 300% 이상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지별로 또는 금액별로 투자 금액이 역세권에 있는 데는 16억대, 비역세권에 있는 데는 30평대 기준으로 13억대다 보니까 내가 반드시 분당을 좀 투자하고 싶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무리해서 가는 것보다는 자금에 맡겨서 움직이는 게 좋고, 분당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자, 처음에 일기 신도시가 발표가 될 때 역세권은 종상향을 해주고 여기서 먼 지역은 종상향을 하지 않고 용적률을 높여준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왔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도시정비 기본계획에서 분당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종상향 해준 데를 딱 집어넣고 거기 이외의 지역은 종상향을 전혀 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종상향을 어디만 해주냐면 오리역만 해줘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역세권이냐 비역세권이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기준 용적률 326%를 적용한다라는 게 이 성남시 분당구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역세권이 앞으로 용적률 용도 지역이 변경이 돼서 320이 아니라 500%의 역세권 개발이 가능할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접근했던 분들은 그래서 그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 상승이 훨씬 더 두드러졌던 거예요. 근데 일률적으로 적용이 된다면 비역세권에 있는 지역들도 그러니까 가격이 덜 반영돼서 프리미엄이 덜 붙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오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으니까 오히려 그게 여러분들한테 놓쳤던 분들한테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일단 분당이 많이 회복했고요. 네. 특히 역세권 쪽의 아파트들은 이제 다 회복했네요. 가격 만만치 않다. 다 찾았고, 뭐 분당이 최근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거래가 안 된다. 나와도 뭐 물건 1년째 내놨는데 보러도 안 온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뭐 그런 시기에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보실 때, 자, 용적률이 거의 1.8배 정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죠? 기본 용적률에 의해서. 그러면, 자, 이때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는 게, 지금 분당 같은 경우는 20평대, 30평대 아파트가 인기 제일 많잖아요. 실거주하면서 투자 가능한 물건들이. 그런데 여기서 재테크를 많이 해보신 분들 같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재테크의 선수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용적률이 이렇게 늘어나? 그럼 내가 지금 현재 16평형 아파트에 살고 있어. 그럼 얘가 1.8 용적률을 적용받아. 그죠? 그럼 몇 평으로 바뀌는 거지? 그럼 거의 28평? 거의 그러면 30평형대로 바뀌는 가깝게, 거예요. 그쵸. 30평형대로. 그러면 내가 16평 아파트를 가지고 공사비만 되면 30평 아파트를 그대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아파트가 6억이야. 그런데 공사비가 5억이야. 그럼 내가 11억이잖아요. 그렇죠. 11억을 들어서 분당 아파트 요즘 평가받는 게 17억, 18억이잖아요. 지금 현재 노후 아파트가 그렇고 새 네. 아파트가 되면 20억 뭐 17억, 어쨌든 17억, 18억이라고 하는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이게 투자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냐면 전세를 끼고 사면은 내 돈이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충분히 수익을 갖다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소형 아파트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선도지구 이전 이후에 내년에는 굉장히 인기가 많을 거예요. 이 소형 아파트 투자를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 한번 노려보실. 용적률이 이렇게 올라가는 지역은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내가 저러고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소액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은 분당에 16평형 또는 17평형 아파트가 추가 분담금을 내면 30평대로 바뀔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었네. 바뀌고 있네. 지정만 되면. 그리고 16평 사는 사람 아파트 동의율이 높을까요? 30평대 아파트 동의율이 높을까요? 16평 아파트는 뭐 거의 100%일 거예요. 답답하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 16평 아파트 동의율이 굉장히 높을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공공기여율이 낮아. 그러니까 늦게 될 거예요. 근데 늦게 된다고 하더라도 가격은 언제 뛸까요? 계속 뛰죠. 선도지구가 재고점 찍고 난 다음에 계속 따라 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저희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투자의 핵을 짚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셔라. 나하고 분당 상관없지 않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물건들도 많다. 그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개해주고 제가 거기 뭘 컨설팅을 받는다 아니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제 얘기 듣고서 가서 보시고 돈을 많이 버셨으면 하는 마음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 말 듣고 올 초에 10억 주고 샀던 분들 벌써 돈 벌었어요. 많이 벌었어요. 투자 금액 대비 100% 벌었단 말이에요. 네. 벌써. 그죠? 이게 1년 조금 넘었는데. 근데 지금도 기회는 있다라는 거죠. 이게 저희 라이브의 가장 큰 메리트 아닙니까? 그렇죠. 항상 올라간 지역도 저희가 틈새로 오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잡아드린다. 자, 그리고 네. 여기서 시간이 조금 이제 제가 조금만 더 할애를 할게요. 그런데 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일기 신도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전국에 적용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지역은 서울과 수도권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서울 전권 먼저를 보게 되면은 서울의 개포, 목동, 고덕, 상계, 중계, 수서, 신내, 가양입니다. 여기서 가장 관심이 많은 곳들은 일단은 개포하고 목동하고 그다음에 수서 요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일기 신도시들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신분당선이 지나가거나 서울의 접근성, 강남 접근성이 좋은 예를 들면은 용인 수지 같은 경우 있죠. 신분당선이 지나가니까 판교를 지나고 강남을 지나고 나중에는 용산까지 지나는 라인들이 될 건데 이 수지 지구에 해당되는 블록들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관심 갖고 있는 일기 신도시는 유명해지고 가격이 반영된 부분도 있는데
경기도권에서 무려 30곳이나 진행이 되고 서울에는 9곳이나 진행되는데 내가 서울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지역, 경기도권에서도 가장 유망하고 입지 여건이 좋은 지역을 잘 골라서 투자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지구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상계지구가 택지지구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수락산역에서부터 중계역 바로 위까지 이 택지지구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요 범위 안에 있어야지 요 바깥에 있는 아파트들은 그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상담 받고 해야겠네요. 그렇죠. 중계지구도 마찬가지고 창동 같은 경우도 창동역에 붙어 있는 이 그 삼성 아파트는 이쪽 편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 상계지구에 해당이 되는 요 지역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창동 같은 경우 이렇게 되고 목동지구는 신시가지 아파트를 다 포함이 되고요. 수서지구 같은 경우는 여기에 수서 1단지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가로로 포함이 돼서 수서역을 중심으로 하는 데와 이론역을 중심으로 하는 데까지 뻗어져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지역들 내에서 서울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권 내에서도 교통망이 서울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라인을 따라서 보시게 되면은 입지 여건이 일기 신도시 다른 게 분당이나 평촌 빼고 나머지 지역들보다 훨씬 더 좋은 지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대 또는 투자 금액이 상당히 적은 지역들도 상당히 남아 있거든요. 이런 지역들이 틈새 시장이고 또 기회 비용이 기회라고 생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선점하시는 분들한테 그 기회 이득이 돌아갈 수 있다. 좋은 투자 기회가 돌아간다. 이거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네요, 진짜. 발음 잘하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틈새를 찍어주네. 이렇게 용인 수지나 이런 데는 최근에 거래 진짜 안 되거든요. 네. 지금 굉장히 저평가돼 있어서 골라 살 수 있는데 네. 이런 데가 지금 분당에 영향을 받으면 결국 사람들이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를 지금 선점할 수 있는 팁을 지금 준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한테 돈 벌 수 있는 계획을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제공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평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더 준비한 거 많지만 여기까지 해야지. 네네. 영상도 찍으시고 또 세미나도 하시고 네네. 상담할 때 또 오신 분들 또 돈 더 벌어줘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